순투자금은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아도 230만 원씩 내가 매달 통장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건물주가 되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다가구를 낙찰받으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계세요. 이 세연쌤 소액 투자의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소액을 가지고 다가구를 낙찰받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투자금은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 바로 2천만 원입니다. 너무 놀랍죠? 물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네.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76평, 건물 면적은 145평이고요. 감정가는 무려 7억 8,640만 6,100원이에요. 감정가만 보고 벌써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금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최저가 46%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경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3억 8,533만 9천 원이죠.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건물 외관 모양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보통 다가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따로 평면도를 입수해야 되는데요. 이 평면도는 자,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자체에 가셔서 문의하시면은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팁입니다. 이 도로에서 이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다음 물건이죠. 물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더 좋죠. 그런데 더 비쌉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임차인 구하는 거나 우리가 나중에 매각할 때도 이런 건물의 위치, 입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라든지 골목 안 이렇게 들어간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요거는 바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하자마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주차장 상황도 보니까 깨끗합니다. 널찍하죠. 이 세연쌤이 다가구는 넓은 주차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옥상 상태 방수 페인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1층은 이렇게 창고로 되어 있고요. 위층이 이제 주거입니다. 이렇게 아까 큰 길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물건이죠. 그러면 같이 지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연쌤 그 전 영상을 보면은 제가 다가구 주택을 할 때 중요한 7가지 그리고 다가구 낙찰 사례들 여러 가지들을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앞에 영상들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넓은 주차장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가까운 것, 또 너무 노후되거나 오래되지 않은 것, 10년 이내에 깨끗한 건물을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원룸만 있는 건물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룸, 2룸, 3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네, 바로 이 물건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은요. 정말 부동산에 왕초 보셨어요. 경매는 더더욱이나 완전히 왕초 보셨고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소액님들처럼 제 영상을 보고요. 나도 저런 다가구를 하나 낙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분이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책상에 계속 앉아가지고 수업만 몇 주차 듣고 내가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상담 일정을 잡고 저하고 투자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정확하게 잡고 나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인은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잘했고 이거는 이렇게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요건 좀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하나씩 조사를 하면서 채우시면 되거든요.
너무 한 번에 잘하려고 하니까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매주차 수업 듣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결과, 도착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연쌤의 멘토링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묶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치는 여기인데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네, 그쵸? 4-5개 정도의 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지금 우리 물건이 있는 곳과 그 옆에 학교가 있는 곳, 여기는 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스카이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봤더니, 자, 이 동쪽으로는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이 세연쌤이 알려드린 그대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가구 물건을 조사를 하신 거예요. 물론 하시다가 다가구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교육생분들을 보니까 아파트도 낙찰을 받아서 막 단타를 치고 수익을 내고, 또 빌라 낙찰을 받아서 또 풀피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또 순간적으로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나의 상황과 나의 투자금을 파악해서 내 현실에 맞는 것, 내가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을 포인트로 두시고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로드뷰로도 한번 우리 물건을 같이 볼까요? 네, 아까 이렇게 큰 길이었어요. 앞에 큰 길이 있었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물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적도에서 본 대로 다가구 건물들이 쪼름하게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가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조사를 하면은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조사를 했더니 원룸은 좀 임대 나온 것들이 좀 있었지만은요, 1.5룸, 2룸, 3룸은 나오자마자 빠르게 임대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건물도 이 1.5룸과 2룸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에도 건물의 컨디션 굉장히 좋죠. 예, 맞습니다. 연식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 승인일을 봤더니 2016년도죠. 불과 한 6년 차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권리 분석을 또 한번 따져볼게요. 자, 권리 분석 겁내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다가구 권리 분석하면은 깨끗하게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요,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신경 쓴다? 낙찰을 받으면 내가 잔금 이외에 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요, 말 그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그런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은 말소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2016년도 12월 21일이죠.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빠른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늦다면 대항력이 없는 것, 그럼 우리는 인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죠. 자, 말소 기준일이 2016년도 12월 21일 볼게요. 자, 1번에 주식회사 현 해가지고요, 보니까 5,500만 원 보증금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을 했네요. 점유 기간을 보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면 2016년도보다 훨씬 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음입니다. 여기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김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2021년도 1월 11일. 네, 말소 기준일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못 받아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 소유자와의 관계이지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명도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다만 좀 안타까움과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 정도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이사비 주지 않으셔도 이런 분들도 사실 법원에 알아보고 주위에 알아보고 하셔서 이제는 내가 나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전같이 그렇지 않아요. 잘 협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생분들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와 연락이 됐어요. 전 소유자가 우리 낙찰자인 우리 교육생의 연락처를 먼저 알아내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호실에 대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셨고요. 공실인지 어떤지 이사를 갔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보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전 소유자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승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잘 협의가 됐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아주 내가 무서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예요. 부동산과 경매에 관련된 많은 유튜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정보들을 아마 얻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유튜브들이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컨텐츠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물건들은요, 사실 우리가 입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봤더니요, 김땡땡. 전입일자 2019년도에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 없음. 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것도 2020년도고요. 경매 등기 후에 전입을 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세상에 5,500만 원이나. 와, 이건 너무 부동산에서 잘못했다. 그렇죠? 자, 경매 등기 후에 전입이 된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음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니까요. 대항력이 없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명도 없네요. 자, 깨끗한 물건으로. 이런 물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려운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쉬운 물건이 더 많습니다. 자, 밑으로 봤더니 건물 등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분석을 다 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혹시 가처분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처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기 옆에 소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권리 종류에 가처분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쭉. 있나요? 여러분 있나요? 네, 또 토지 등기도 같이 보셔야 되죠. 다가구는 건물 등기랑 토지 등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셔야 돼요. 네, 가처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있나요? 네,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쵸?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는요, 우리 물건이 몇 가구가 있는지 우측 상단에 8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이 가구수와 임장에 가셔서 가구수가 같은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상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는 8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갔는데 10가구, 12가구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방을 다 쪼개놓은 거죠. 원상복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피한다. 여러분, 그죠?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건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게 660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안 돼요, 다가구는. 자, 660제곱미터 넘어갔는지 확인하는데 안 넘어갔네요. 네, 깨끗합니다. 주 용도에 봤더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근데 1층이 창고였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 건축물 현황에 1층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건축물 대장 주용도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물 현황에는 창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괜찮은가요?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라고 담당자가 말을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간 거고요. 쭉 밑으로 보면은 특이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안심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낙찰자분이요,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억 8,640만 6,100원 감정가인데 3차까지 유찰이 돼서 3억 8,533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2명이 입찰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육생분이요. 4억 2,533만 9천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반값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쵸? 54.09%를 받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받으셨어요. 자,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일까요? 네, 7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물건은요, 구조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2층, 3층 그리고 4층이 있죠. 네, 1.5룸이 2가구, 투룸이 6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가구예요. 원룸이 없는 거죠.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10년 이내에 주차장도 넓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도 가까이 있고 단독주택들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주거 형태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교통 상황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학교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연쌤이 말하는 다가구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모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매매가 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물건은요, 보증금이 총 3천만 원, 월세가 총 36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2천만 원을 가지고 했을까? 한번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가구 대출이 잘 나올까요? 네, 양산은 어디죠? 비규제 지역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사시는 교육생분이세요. 근데 1주택자셨거든요. 비규제 지역으로 다가구를 한 채 더 했을 때 취등록세가 공시지가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중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분이셨기 때문에요. 이 다가구만 집중을 해서 멘토링이 들어갔고 이 다가구만 조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다가구 조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미흡했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또 이분이 책상에 앉아서 물건만 보는 거랑은 임장을 가고 조사를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수업 시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행동하세요. 제가 항상 말하죠. 네,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돼요. 실천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경매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길을 한 발 한 발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출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교육생분은요. 소득이 잡히지 않는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대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낙찰을 받고 대출을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는 은행도 있었고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은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선생님 대출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정도 알아보셨어요 했더니 한 8군데 정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드린 상담사 리스트 명단에 있는 상담사님들께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전화를 하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남 쪽에 있는 은행에서 한 군데에서 대출을 90%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자설을 했더니 91%가 나왔어요. 물론 신탁대출이죠. 91%가 나와서 너무 기뻐하셨고요. 자, 이율은 4%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가 4억 2,500만 원에서 대출 91%를 받았더니요. 대출 금액이 3억 8,6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4%거든요. 4% 했더니 129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4억 2,500만 원에서 대출 3억 8,600을 받았더니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5천만 원의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고 임대를 다 맞추고 나면 보증금 3천만 원 회수하죠. 그러면 2천만 원. 순 투자금은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천만 원 있으시지 않아요? 다 있으시죠? 그럼 난 5천만 원은 없는데 5천만 원은 인맥을 통해서 또 구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출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죠. 그 정도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360만 원의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죠? 129만 원의 이자를 매달 내야 되니까 이자를 냈더니 230만 원의 순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순수한 투자금은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 묶이고 매달 23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230만 원씩 내가 매달 통장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상품은 3년 거치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욕심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세 차익 부분인데요. 자, 수익률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잘못하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출구 전략, 매도까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런 물건으로만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겠죠. 현재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새로 건축하는 이런 신축 건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7억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7억으로 잡는다면 시세 차익은 2억 7천만 원. 네, 2억 7천만 원의 또 시세 차익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양산에 이런 게 무슨 7억이나 할까? 아유, 7억이 안 팔리지. 그럼 6억 5천에 팔면 되죠. 그죠? 아니면 6억에 팔면 되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매달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물건으로 저희가 점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1등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강남에 있는 1등을 해야지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의 투자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물건,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고 다음 물건으로 점핑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1등입니다.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떻게 용기가 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좋은 메시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지 마라. 무언가를 하기 적당한 시기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봐요.